안녕하세요.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리나입니다. 코스피가 반등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. 좀 아쉽게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. 외국인들의 변심 역할이 좀 컸었죠. 삼성전자도 소송에서 이겼지만 내림세로 종가가 나왔고요. 무엇보다 종가가 1910선으로 형성됐다. 이번 주 어쨌거나 주봉도 조금은 밀린 차트가 그려졌습니다.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전략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미리 종목까지 챙겨봤습니다. 1부에서는요. 전문가의 시장 보는 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. 전문가끼리 포트에 종목을 담아 누가 더 많이 수익을 내는지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.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을 빌어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고요. 또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2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. 내일장 위한 공략 종목이 또한 2부에 숨어 있으니만큼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스트라이크 1부 저와 함께 꾸려주실 두 분의 멘토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고승환, 이상원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 여러분들의 멘토님이십니다. 두 분 프로필 소개 먼저 들려드립니다. 주식은 타이밍이다.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. 꽃미남 기계,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.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. 가치와 성장성, 수급이 부합한 투자.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 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. 백두산 호랑이, 이상원 전문가의 지피지기 백전 불태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. 네, 오늘도 이 두 분의 멘토님 모시고 시장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. 외국인이 14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. 코스피가 때문에 1910선까지 밀렸다고 보는 것 과언이 아닌데요. 대외적으로 볼 때 QE3 기대감도 약해졌고 그리스의 2년 더 시간 주는 것도 조금은 불투명하게 돌아가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은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 기대에 좀 충족하지 못한 이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돼서 좀 출회가 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앞으로를 좀 더 봤을 때는 이렇게 조정을 좀 주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당분간 제가 예상했을 때 일단은 21선 정도에서 지지를 좀 받아주거나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1850선 정도까지 한번 내려와 준다라면 앞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 될 만한 물량들 다 소화를 시키고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적인 시장의 흐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많이 던져주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현되는 게 아니라 실망 매물과 이제 기대감과 실망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하락폭을 좀 키웠다가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 이 구간대 기대치가 이제 높았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면서 차익 매물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조정을 크게 걱정을 하시기보다 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 형태의 조정 이후에 재차 힘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수 관련주의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지금은 약간 관망의 자세를 취하면서 시장을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외국인들이 돌아섰다. 14거래일 만에 돌아섰다. 현물에서도 그렇지만 프로그램도 그렇게 들어오던 게 오늘 매도위로 끝나던데요. 예, 일단 오늘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14일 만에 현물 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선 것입니다. 자,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, 완전히 매도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일일 총 매도 금액이 중요한데요. 보통 이제 그 매도로 완전히 돌아섰다 하면은 일일 총 매도 금액이 보통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이 정도 금액이 좀 나와줘야 이제는 매도로 돌아서는구나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아시다시피 1조 원의 간신히 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순수 매도 금액이 2,6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로 돌아선 모습은 아니다.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또 프로그램에서의 모습을 본다면은 베이시스 대단합니다. 오늘도 물론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하이 콘텐츠를 유지하면서 1포인트 이상 물론 프로그램 매물을 반대로 매도가 나왔지만 그 금액은 좀 미비한 그런 모습이고 여전히 베이시스가 추가적인 하이 콘텐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1.5 이상 벌어지게 된다면은 프로그램 매수는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올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예. 자, 하지만 결국 코스피 오늘 1910선 마감하면서 주봉상 6주 만에 상승세가 멈춰졌죠? 예, 뭐 당연한 숨고르기입니다.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번 주는 분명히 음선 주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올라온 모습을 본다면은 솔직히 다음 주까지도 음선 주봉이 나와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조라든지 기술적인 흐름, 특히 뭐 앞에 고승환 전문가가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측면의 모습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음 주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고승환 전문가님과 뷰가 비슷하시다면은 지수가 얼마나 조금 눌렸다 가리라고 보세요? 예, 오늘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. 지난 수요일 날 아시다시피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장중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고 낙폭을 줄였고 오늘도 장중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면서 어찌됐든 낙폭을 나름대로 줄였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120일 이평선, 즉 경기선은 아직까지 즉 지지라인으로 1차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 120일 이평선, 즉 경기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라인 때는 지지 라인으로 당분간 봐도 무리가 없다. 만약 이 라인이 깨진다 하더라도 1900선 이하에서는 역시 대기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대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큰 그림에서 두 분 다 좀 비슷한 시장 뷰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당장 주말 보내고 월요일장에서 우리 증시가 바로 또 상승세를 보여줄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세요? 네, 저는 일단 월요일은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월요일 시작은 일단 플러스일 것이다. 그 폭과 이유는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. 이상원 전문가님은요? 예, 동감입니다. 상승 쪽에 무게중심을 둡니다. 예, 동감입니다 하셨으면 가장 짧게 설명하실 뻔했는데 좋습니다. 두 분 다 상승을 점치신 월요일장, 우리 고승환 전문가부터 이유를 들어볼까요? 네,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기대와 실망이 서로 공존하는 흐름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.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이제 이 Q3에 대한 기대감에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나면서 좀 조정을 좀 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하락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강한 상승보다는 이제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지수가 좀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해외 쪽에서 지금 뚜렷하게 좋은 이슈가 지금 안 들리다 보니까 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방향성이나 이런 수급에서 지수가 좀 많이 움직이는 형태가 진행이 되는데요. 최근에 이제 기관이나 뭐 이제 개인 투자들의 물량을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 외국인들이 기관이나 개인에서 나오는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소화를 해주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지수가 상승과 이제 하락을 반등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외국인들의 이제 포지션을 한번 중시험 있게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일단은 오늘 하락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한 이후에 지수가 좀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연속적인 하락보다는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다가 기술적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,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좀 느긋한 조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한 1900선 정도 다음 주에는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주 초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밀리는 그런 형태가 좀 예상이 되니까 지금 뭐 대형주나 지수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초에 이제 상승을 이용을 해서 좀 현금화하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리스크 관리 지금은 수익을 내려고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보다 먼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주 주간 전망으로 봤을 때 주 초반 강세, 주 후반 약세. 그러니까 앞쪽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. 특히 대형주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. 일단 네. 다음 주 후반이면 잭슨홀 미팅이 잡혀 있는데 네.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오히려 약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이유와 그리고 사실 주말에 그리스하고 이제 독일을 만나고 뭐 그리스와 또 프랑스 정상을 만나겠지만 별로 네네. 열매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?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끝날 거라고? 지금 뭐 예상치는 그렇게 큰 기대감 자체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예.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별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가가 올라오자 재료가 먼저 나오고 주가가 그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예상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그 시점에서 결과했던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
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Q3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만큼의 호재가 아니다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올 줄은 알고 있었다는 정도의 내용이 나와준다라면 오히려 그거를 빌미로 해서 좀 차익 실현이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.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미 그런 좋은 호재거리가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강하게 좀 팔고 있다라는 건 그 부분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되면서 추후 좀 향후에 나올 결과를 좀 보고서 재차 매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쉬는 흐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우리 이상원 전문가님도 월요일장 상승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같이요. 기술적으로 또 수급적으로 좀 얘기를 풀어주세요. 예, 일단 뭐 앞에 언급해드린 대로 지난 수요일과 오늘이었죠. 122평선을 일단 두 차례 거쳐서 지지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단기 하락을 거기서 멈추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122평선에 대한 지지력이 일단은 성공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122평선에서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물론 외국인들이 오늘 아쉽게도 14일 만에 매도를 나타냈지만 뭐 이 역시 앞에 언급해드린 대로 아직까지 일일 총 매도 금액이 1조 3천억 넘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고 또 반대로 기관들 중에서는 투신권들에 대한 환매는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지만 바로 연기금 쪽에서는 강력한 매수가 연일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쪽의 매수세를 당분간 조금 더 기대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연기금이 오늘 또 좀 꽤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. 문제는요,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삼성전자의 소송건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일단 뭐 국내에서는 이겼습니다만은 네. 미국 쪽이 더 관건이다. 뭐 돈 액수도 그렇고요. 예. 근데 뭐 제가 뭐 지금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기술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와 현대차,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 두 개의 종목들이 또 공교롭게도 이번 주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면서 일봉상 양선 일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다음 주 주가가 반등이 들어온다면 이들 종목들이 주도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애플과의 그러한 분쟁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. 그래서 답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. 누가 그렇죠. 이긴다, 진다 못 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좋습니다. 그리고 워낙 또 첨예한 사안이라서 지금 배심원들도 머리가 막 아프다라고 하잖아요. 어쨌거나 다음 주 월요일 스타트는 좀 산뜻하지 않을까? 두 분의 전망과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. 이제 두 분의 관심 종목 얘기, 포트 얘기 들어볼게요.